의원께서 비서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차은택 증인이 지난번에 청문회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차은택, 김장자, 최순실, 이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고영태 친구 6분이 기흥 CC에서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정부 질문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은 최순실과의 인연이 작용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는 최순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이 그렇지. 우병우 그 처가와 최순실 내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게 청문회 때 터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다 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개망신을 시킬 수 있어. 우병우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몰랐다고 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처가 쪽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편과 인터뷰를 하나 했더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증언이 나오냐면은 최태민이 우병우 장인 이상달 씨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2-3번씩 오는 그렇게 막익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호형 호재 하는 사이였다. 심지어는 고스톱 친구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병우와 최순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약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진이나 또는 증언으로. 기타 증언, 그다음에 사진도 한두 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들이 고령이라는 지역의 향후회를 중심으로 뭉쳐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우병우와 이상달 장인 이상달 장모 김장자 그다음에 최태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상달의 사촌 동생인 이정국 이정국 여기까지 이정국의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네 사람 여기에서 이완영까지 연결이 되는 고령 향후에. 향후에 이완영까지 연결이 되고 이 이완영이 위증교사 자리에 이정국이 항상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문회 자리에서도 적발이 됐지만 우병우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알짱거리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김밥과 물을 챙겨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우병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국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상달의 가족의 집사의 역할을 했고 회사를 관리 또는 뒷바라지 하면서 우병우 가족까지 완전하게 집사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인과관계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그 인과관계 중에 연결되는 것이 최태민하고 이상달하고 막역한 사이였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에 찾아와서 논의가 됐고 짜장면도 처먹고 그다음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골프도 쳤다. 그러면서 이상달이 계속 난 돈이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최순득을 최태민이 데리고 다녔다. 여기까지 증거가 마치 돼버린 비서처럼 겁니다. 딸을 예. 데리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최순득인 것 같다라는 거고 이 이상달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던 회사는 굉장히 작았었는데 전두환 시절에 이 회사가 아주 급격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전두환과 이상달은 대구공고 동문이라는 거야. 그렇게 연결이 그렇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김장자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연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구국봉사단원이었다. 구국선교단의 봉사단원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팔선녀의 장로야 이 아주머니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대에서의 그 고위 경영자 과정인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알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일원으로서 이대와 또 이렇게 맥을 다 있는 거죠. 이 우병우 자체는요 22살의 젊은 초임 검사로서 뭐 최연소 합격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소년 천재 소리를 네. 들었던 사람이래. 근데 얘가 처음에는 그렇게 깐깐했는데 이 장인 한 게 장가를 가고 난 후로 얘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도 최태민이 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최태민과 이상달은 사실상 사업적인 관계로 인해 갖고 파트너십이죠.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맺어왔을 뿐만 아니라 둘이 화투 친구로서 쭉 지내왔다는 얘기는 이상달은 최태민이하고 화투 칠 때 밑장을 안 뺐다는 얘기거든. 믿는 사이라는 거야, 믿는 서로. 사이라 그만큼 믿는 사이라는 거야. 네. 오랫동안 그 관계가 유지돼 왔으니까. 그럼 봐봐. 장모는 구국봉사단 단원으로 그네랑 최태민을 쫄쫄쫄 따라다녔다. 장인은 최태민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고스톱 치면서 사업을 일으켜서 세운 사람이야. 그 애들이 소개를 받아서 우병우를 스카우트를 했어.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법조 브로커로 키우기 위해서 대리사이. 그 당시 제일 비싼 애를 제일 전망 있는 애를 화려한 애를 낚아채서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항상. 그러니까 네, 내가 마무리를 짓자면 자 장인 장모가 그렇게 공을 들여왔던 최태민과 그와 연관되는 최순실 그다음에 최선득을 만일 우병우가 몰랐다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서 이득만 다 취하고 후광 다 받고 최태민이라든지 최순실 쪽은 전혀 쌩을 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거는 나중에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너 누구니? 너 나 아니? 이랬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야.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우리가 이제 이 서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최태민은요, 사실 전두환 시절 때가 암흑시기였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를 등에 업고 구국선교단 같은 거를 하면서 대기업 삥을 뜯고 하다가 이제 막 친국을 당하고 김재규랑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가 결국 11.6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거기 이제 또 끌려가서 이제 저 터졌다는 거잖아. 그리고는 강원도 어느 쯤에 유배를 당하고 그러면서 사실 전두환 시절에는 납작 엎드려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최태민이. 그리고 그때가 또 박근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던 게 맞죠. 그런데 그 시기에 대구 공고 동문으로서 잘 나가는 이상달과 김장자라는 그 사업가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이제 야인으로 찌그러져 있던 최태민과 이렇게 뭔가 관계를 트면서 막역하게 이랬다는 거지. 내가 돈 이 정도 있으면 많이 있고 말이야. 다 좋은데 나는 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뜻이 맞잖아. 최태민이 그거는 나도 정말 일생을 통해 그렇게 느끼는 바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계속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 그렇게 이제 권력 맛도 보고 호가호위하고 했었는데 이게 말이야. 내가 손에 완전히 쥔 권력이 아니니까 죽으니까 끝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때부터 박근혜를 옹립하여 여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다지고 있던 절치부심하던 최태민에게 그 이상달 씨가 그런 속내를 비쳤다는 거죠. 나는 정말 권력 쪽을 좀 얻고 싶은데 검사 사위 같은 거 참 얻고 싶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때의 선수를 또 물색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 이상달,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검사 사위 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최태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겠지. 그랬을 때, 그 김장자와 매우 가까이에 있는 최순실, 그리고 이제 최태민의 딸이고 최순실과 이렇게 또 매우 막역한 사이인 건데 그쪽 라인 등등을 통해서 우병우가 이제 이렇게 사위로 물색이 됐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한동안은 굉장히 우병우가 잘 나갔잖아요. 너무 잘 나가서 노무현을 당신은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
시험 선배도 아니고 한 사람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광치고 한때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나서는 바람에 결국 이런저런 이제 손에 약간 피를 묻혀서 이런저런 걸로 좀 검사장도 못 되고 좀 찌그러져 있는 뭐 이제 그러던 판국에 그때에 필드로 밀려나 있었던 때에 어쨌든 그 최순실이 나중에 그 사람을 청와대로 꽂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내는 몰라. 나랑 직접 관계는 없어. 우리 장모님과 막역한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는 몰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 그래? 배은망덕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최순실 장모의 일가와 최태민의 일가는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온 파트너십은요, 어떠한 이익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이들이 비밀리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전국을 논의했던 그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그룹인데, 그 증거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이상달의 가족이 최태민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저 그런 등기회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태민을 만나고 박근혜를 만남으로 인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급성장하게 되는 근원의 소스는 어디서 왔느냐? 최태민으로부터의 뭔가가 있었다. 당연히 납작 엎드려져 있던 그렇죠. 최태민이.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후에 최태민의 살아생전의 최대의 소원이 박근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청자도 알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그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그룹의 최초의 가족이 저는 이상달 쪽이다. 우병우의 가족 쪽인데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국이 지금 키워드입니다. 이정국이 바로 집사? 예, 집사 이정국 전무라고 하죠. 이정국이 바로 국정조사장에 우병우 국정조사장에 나타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언제나 따라다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정국과 태빌루피시, 그다음에 이완영, 그다음에 우병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정국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상달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장모의 화성 땅의 차명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 당사자입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친구가. 그리고 고령 향후의 부회장이에요, 현재. 그리고 여기에 이상달이 회장이었었어요. 고령 향후에는 바로 이상달 것이고, 이것은 우병우와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데 지역 토호 세력들의 정치적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우병우가 대리사이를 받아들여서 이 두 가족의 자산과 재산, 그다음에 형벌적 문제를 모두 다 관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증거로 제가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 태빌루피 씨가 고영택 거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완영과 이 패밀리들입니다. 이 패밀리들.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고령. 그렇죠. 고령. 그런데 왜 태빌루피 씨를 고영택 거라고 치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순실 박근혜의 게이트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 바로 최순실 게 아니고 고영택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어떤 죄를 모면할 수 있냐면요. 바로 국정농단을 벗어날 수 있어요. 국정농단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고리 3인방이 특정 이익을 위해서 고영태와 짜고 이익에 관여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도의 계획의 설계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두뇌급이라면 적어도 우병우, 김기춘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패밀리에 바로 우병우가 김기춘이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먹혔다고 한다면, 이 사진이 밝혀지지 않고 만약에 이정국이의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국정농단 사건을 헌재에서 사실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남아있는 건 뇌물공여죄만 남아있거든요. 뇌물공여죄는 굉장히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이렇게 돼서 큰 틀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 패밀리가 밝혀졌다, 또는 설계자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정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병우가 이 패밀리들의 두뇌, 머리고 설계자고 장자방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정국은 영화 베테랑을 보신 분은 그게 유해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패밀리 관계를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병우하고 뭐 김기춘의 관계는 뭐 서로 같이 일을 봤던 사이, 청와대 안에 있는 사이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우병우 장인인 이제 이상달의 경북 고령 인맥 안에서 이 덩어애들이 어느 정도 숫자를 보여주느냐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라고 하는 현재 최순실의 변호인이죠. 직접 변호인이거든요. 이 친구가 고령 향후에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상달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김기춘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공안과장이었습니다. 또 정경식이라고 하는 전 헌법재판관은 김기춘이 초원 복집 사건 때 부산지검장으로서 현장에 동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력한 인물, 이번에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을 받은 김병준까지도 이 고령 향후의 인맥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서 김병준이 튀어나왔나 찾아봤더니 우병우 장인 때부터 이상달부터 김기춘과 연결돼 내려오던 다 고안의 패밀리들이었던 거야. 그게 이 새끼들은 요소 안에서 지네 식구들끼리 30년 이상을 쭉 해먹어 온 거야. 이게 얼마나 깊은 단계야. 여기서 하나 더 고령 향후에만 이야기하면 안 돼. 성주 이씨 종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장하겠다. 그 인물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약간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이경재 연결. 이것도 가지가 되네. 이경재부터. 이상달 우병우 장인, 이순자 전두환 부인,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정현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대표. 진짜? 다 성주 이씨. 전라도 출신이라 그래서 그렇게 안 봤더니 또 그 이씨 종친회로 또 거긴 엮여 있는 거야? 나도 출생은 전라도인데 제가 안동이잖아요, 본관이. 안동으로 가요. 가을에 정친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식구들. 야, 진짜 너무 촘촘하게 패밀리다. 난 그냥 단순하게 같이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교회 오빠 사이인 줄 알았더니 막 친척 관계, 고향, 친인척에 막 이게 똘똘똘똘 뭉쳐져 갖고 있는 세트네, 이것들이.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신 분은 최민식하고 하정우가 처음 만나게 되는 게 그게 종친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종친회 인맥으로 빨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무시할 수 없는 인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종친회 인맥, 그 혈연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다 같은 성씨의 그런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무슨 고등학교 동창 이런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종친회뿐만 아니라요. 이를테면 우병우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놈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게 있어. 오죽했으면 이상달도 돈은 가지고 있으면 뭐해. 권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렇죠. 게 이상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우병우는 교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보통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상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정략 결혼이든 뭐든 간에 우린 돈은 있고 아들이 없어. 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병우가 그 이상달의 사이가 된 뒤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털 때 우병우 장인 회사의 골프장 이야기를 하면서 기흥시 씨. 네, 재향 경우회인가 경찰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만들어 놓은 골프장을 이상달이 꼴깍 해버려요. 지분을 이렇게 변동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 전체가 난리가 나서 그 당시에 치안본부장, 지금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그때가 90년대 초반. 그때 이상달 씨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형이었대요. 한 10년 이상 받아야 되는 거. 그 힘을 우병우가 쓰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어떤 중죄를 지어도 형량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우병우를 제대로 끌어다가 썼던 덕을 한번 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성주 이 씨한테는 실제로 권력 핵심 중에 핵심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우병우가 최고였던 거지. 그러니까 최순실이네가 박근혜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처럼 그 성주 이 씨하고는 이상달래가 우병우를 대리사이로 데리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져 있고 어떻게 나눠 먹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줄줄이로 엮여져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혈연이 사실 종친회고 지연이 향후회고 학연이 동창회인 거예요. 이런 이제 사실 이거
이거는 그 남성 중심 문화가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남성 연대가 강화된 형태로 사실은 법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한 70년간 흘러왔다는 것이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도 이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근현대사가 뽑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일본 순사였던 사람, 내려와서 서북청년단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멸공 기독교의 그 반공 세력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제 독재 정권에 부역을 하고 이 어떤 70년사가 그게 그냥 우리가 역사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권력의 그 요소가 어떤 식으로 서로 접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적나라한 그 드라마틱한 서사예요. 이거 자체가. 최태민이 94년도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병우가 87년도에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최태민이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들의 나이를 비춰봤을 때 결혼 시기가 우병우가 90년 초로 예상을 하는 거죠. 최태민이 항상 부활하려고 할 때. 그러면 적어도 최태민과 박근혜, 최순실의 패밀리는 누구를 통해서 사법을 컨트롤하려고 했었냐면 바로 우병우라는 엄청난 악마를 키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키웠고요. 얼마나 이상달이 우병우를 아꼈냐면 주말에 반드시 이 우병우를 장인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차를 보내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최순실 박근혜 패밀리, 지금 게이트의 핵심의 컨트롤 타워는 우병우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집안일을 다 해줄 사람으로서 검사 사위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최고 엘리트로. 예, 최고 엘리트를 얻은 거고요. 아예 집사로 시작을 한 거네. 아니 근데 집사를 넘어서 개념이 이제 다르지. 예, 좀 너무 달라. 다른 겁니다. 이게 완전하게 최태민과 어떻게 보면 이상달의 가족의 적자 비슷하게 박근혜하고 양대 산맥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상달의 끔찍한 사이사랑이고, 이 결혼식에 최태민이 참여했고 양 가족이 다 거의 참여할 정도였다면 이 가족들은 하나의 가족처럼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비약이 심하지.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은 많이 있어. 거기에 이제 성씨도 다른데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제가 같고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좀 빗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TK 이 지역 내에 영포라인이 이명박 때 대두됐어.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포라인이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쨌든 TK 지역 내에 전통적인 부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울대를 합격하고 고시에 합격한 자로 구성된 초엘리트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신라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바로 우리가 지금 불러준 최태민과 이완영이, 그다음에 이상달, 그다음에 이 지역이 바로 고령 라인의 새로운 TK 지역의 핵심 권력들입니다. 지역과 학연, 혈연으로 얽혀져 있는 TK의 패권주의의 표상이거든요. 그 패권주의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영포 라인이 장악했던 국가 권력을 바로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처럼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우병우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MB 시절의 영포 라인과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두 개 다 지난 9년 동안 TK의 패권주의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본석원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염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어쨌든 우병우는 굉장히 요직에 가서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 이인규 밑에서 이제 우병우 바로 직속 부하였던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얘기되는 가령 반기문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이미 박연차에게서 진술이 나왔지만
그걸 더 이상 파지 않고 묻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병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요직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도 보면 결국 그 현재의 정치,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그 정치와 하나하나가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박연차한테서 3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거를 그 당시에 이미 고백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빠뜨려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뇌물죄와 똑같은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업무상의 배임죄거든. 이 죄는 밝혀가지고 심하게 때리고 막 공식화 시켰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편이라고 판단하는 애는 아예 그거를 증거를 회피하고 증거를 멸실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법정 조작을 해준 거예요. 담당 검사로서. 만일 이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그런 수사 기록에 직접적으로 박연차 씨가 했던 그 증거라든지 고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 이 우병우는 이것만으로도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사안이 드러난 거거든. 근데 지금 있는 데서 그 새끼는 또 뭐 검증 타임이 와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가서 보니 나는 받은 적 없다. 나는 그런 돈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하고 또 잡아떼면 또 흐지부지 성완종 리스트처럼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우병우가 걸려 있으니까. 이 자식이랑 걸린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제대로 처벌받은 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명숙 같은 경우에 줬다는 사람만 있어도 이거는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미 판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증거로 채택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연차가 돈을 줬다라는 그 진술이 검찰청 캐비넷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묻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검사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거는 뭐 진위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났다는 식으로 나중에 핑계를 대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당시에 표적 수사, 기획 수사, 편파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박연차가 돈으로 갖고 예를 들어 뭐 노무현과 연관됐든 또는 그 당시 민주당이나 우리 당하고 연관됐던 인사한테다 돈을 줬다고 하면 그 당시 어떤 기업인이 자기 친하다고 여당한테만 돈을 줍니까? 양쪽으로 어떻게든 다 쑤셔서 나눠주지. 그러니까 박연차는 다 불었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그 당시는 야당이었겠지만 새누리에 있었거나 차기의 권력의 중심으로 설만한 사람들한테 이미 그 돈들을 다 뿌렸다고 증언을 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병우는 정말 주류만 달려오던 그런 법조계의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해서 죽이게 할 정도에. 근데 그 칼에 피를 묻힌 것이 우병우한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검사장 승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잘 나가던 선두 그룹이었는데 검사장 승진을 못하면서 우병우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약 1년 정도 해요. 돈이 필요한 인물은 아니었어 이미. 이 사람들한테 돈 물려받아가지고 모든 공무원 통틀어 재산 1위였던 게 맞아요. 우병우였습니다. 권력이 필요했던 우병우에게 기존에 있던 최순실과 박근혜와 김장자 이 라인이 작동한 거예요. 사유가 있는데 청와대에 한번 써보지 그래. 내 추측은 그래요. 우병우라고. 그 우병우가 물론 이제 제가 약간 과장되게 얘기한 거겠지만 그래서 청와대 2014년에 초에 들어가가지고요. 비서관으로 있다가 김영환이 그만두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사건을 처리했냐면은 정윤회 게이트를 잘 마무리하면서 민정수석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경우이거든요. 이 주위에 그러니까 우병우의 이야기는 청문회에서 그거잖아요.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을 전혀 모른 채로 가고 있다. 그리고 김기춘도 모른 채로 가고 있다는데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춘이 일부러 최순실을 피했을 가능성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정윤회 게이트에 나오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병우는 사실은 최순실이 꽂아놓은 곳에 가까운 모든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기춘과 우병우는 서로 결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퀵 서비스란? 단 몇 시간 안에 물건 등을 빠르게 운송해주는 것. 투도어 서비스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퀵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물건 배송뿐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 등에 있어서 대리 수령 후 사진으로 상품 상태 등을 알려주는 등 무형의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작은 물건만 되지? 라버, 다마스, 1톤 화물도 가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투도어 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는? 1800-2312 전국 어디서나 고객의 마음까지 배달합니다. 1800-2312 수익금 일부는 416 재단에 기부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전에 한번 털은 적이 있는데 최순실이 갖고 있던 건물에 김기춘이 들어와서 입주를 했다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순 있지. 근데 그와 연결돼 있는 고리가 그때부터 있었다고 치면 사실상 아까 이제 드러났던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뭐 이렇게 우병우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돈으로 키워진 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무관한 관계는 절대 아닐 그러니까 거라는 나도 거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김기춘하고 최순실은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 김기춘도 최순실을 싫어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왔겠어요. 우병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웬만한 건 위법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뭔가를 해오면서 이 생명을 유지시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순실은 그냥 무대뽀잖아. 너무 무대뽀지. 네, 그렇다 보니까 김기춘 입장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다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핀잔을 먹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기춘을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관계라는 건 아예 거짓말인 것 같고 서로 만나는 걸 꺼리지 않았을까. 왜 그런 관계 있어. 한 보스 밑에 완전히 서로가 느낌 다른 상황으로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이던 우병우나 김기춘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면 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건물에 뭐 입주를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최순실이 지니고 있는 강남의 어떤 건물에 연예인 등 VIP 등이 출입하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초장르야, 초장르. 우리가 보통 막 돈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면서 돈을 더 긁어 모으고 그렇게 막 나가며 노는가라고 생각할 때 거의 영화적 상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김기춘과 우병우는 상시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기춘과 박근혜는 굉장히 박정희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김기춘이 박지만과 박근혜의 일상적인 법률 자문 또는 일상적인 사건을 처리해주는 법률적 집사였다. 김기춘이. 그런데 최순실과 이상달 가족과 최순실의 가족들의 법률적 집사는 어쨌든 우병우였고, 그러면 이 양대 집안이 결정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게 최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어쨌든 이 두 가족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다음에 최태민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로 그네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을 모았고, 그것 때문에 인맥을 넓혀왔어요. 지역 향후의 인맥들도 넓혔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 봤을 때 김기춘을 우리가 키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우병우가 김기춘의 역을 이후에 영역을 넓혀가면서 김기춘의 역을 맡아왔던 거기 때문에 김기춘과 우병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김기춘이 과거에 90년대까지 우병우가 정상적인 사법 검찰에서의 지위를 얻기 전까지는 굉장히 김기춘이 우병우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오촌 살인 사건이나 기타 등등과 관련된 그다음에 각종 용공 조작 사건 등을 통해서
저는 김기춘이 이들의 가족들을 대통령으로 키울 수 있는 법률적 집사였고,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병우가 주로 이 역을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민정비서관을 지을 때도 민정수석을 무시해버리고 보고를 즉보를 해버리거나 또는 최순실한테 먼저 갖다 주거나 이런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이 집사 역할을, 법률적 집사 역할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구치소 갔잖아요. 예. 최순실하고 청문회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핵심이 나는 김기춘과 우병우를 모른답니다. 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몰라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설계 프레임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순실을 유령이라고 부르죠. 김기춘은 박근혜가 물론 박근혜가 딴짓한다기보다는 최순실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를 한눈을 팔게 만들어 놓을 때 정상적으로 박근혜 입장에서 모르는 건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운영해 갈 사람,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아예 김기춘의 대역으로 그때부터 키워졌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병우는 좀 쓰임새가 달라요. 왜 전에도 보면 통합진보당이든 뭐든